네,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우리 살펴보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어떤 배경적인 내용으로 DBMS를 구성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런 컴포넌트들이 결국에는 데이터 스트럭처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이런 맥락에서 이제 따지면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이유는 우리는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들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상당하게 많은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해시 테이블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서브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테이블 인덱스라고 하는 건 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게 뭐다 하는 것들부터 살펴봤었고요. 그 인덱스가 다른 데이터 구조랑은 좀 다른 구조일 때 더 효과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인덱스의 목표부터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다른 이유 없다. 이거 이유 물어보면 되게 모호하게 데이터를 잘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틀려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것들이 데이터 잘 저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모호한 표현이죠. 뭘 위해서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인덱스는 데이터 리트리버를 빨리 하기 위한 거예요. 명확하고요. 근데 그 빨리 하려면은 뭔가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데 라이팅하는 오퍼레이션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를 더 사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원래 테이블 스트럭처와 별개로 부가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를 정의하는 게 인덱스였고요. 그랬을 때 시퀀셜 서치에 비해서 트래버스나 서치가 더 빨라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데이터 구조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그 저장되는 핵심이냐 했던 거에 그 주된 내용은 서치 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를 지정한다라고 했을 때 특정 컬럼에다가 인덱스를 걸거나 아니면 컬럼의 조합에 셋 오브 애트리뷰트에 인덱스를 거는데 그 인덱스를 건 컬럼이나 컬럼 조합에 웨어 클라우스를 걸어서 서치를 할 때 그 내용을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해당하는 서치 키들 그리고 코레스폰딩 레코드로 가기 위한 포인터 얘네들이 저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치 키라고 할 때 이 키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키와는 개념은 다른데 근데 용도 면에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게 인덱스가 같이 걸린다 그런 우연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얘는 우연적이면서도 사실 용도를 생각하면 프라이머리 키에 인덱스가 걸리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연결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MySQL에서는 데이터에 인덱스를 걸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특정 컬럼에다가 인덱스를 거는 거죠. 그때 특정 컬럼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같이 걸려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말고 또 옵션이 나타나는 게 유니크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유니크는 앞서서 캔디데이 키랑 비슷하다라고 했죠. 근데 디플리케이트는 없고 근데 널 밸류는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크라고 지정을 하면은 역시 인덱스가 걸려요. 그리고 끝으로 가장 정석 같은 방법이면서도 그냥 많이 쓰는 옵션이 인덱스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create index하고 이름 적고 on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적어주는 형태로 지정을 해주든지 워크벤치나 데이터 그립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도 됩니다. MySQL에서 인덱스를 걸 수 있는 장치가 프라이머리 키를 통해서 유니크를 통해서 아니면은 인덱스를 통해서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장되는 게 내가 인덱스로 지정한 컬럼이니까 제한적으로 유추가 가능하죠. 원래 테이블보다 인덱스로 지정돼서 새로 형성되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그 사이즈가 훨씬 더 작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더드 인덱스, 해시 인덱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더드 인덱스는 시퀀셜 파일이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트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퀀셜 파일 위주로 살펴봤죠. 그리고 컬럼이나 여러 컬럼의 조합에
인덱스를 걸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한 테이블이 여러 개의 인덱스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쿼리를 실행시킬 때 어떤 인덱스를 쓰는 게 좋으냐 하는 거는 우리가 지정 안 해줘도 DBMS가 알아서 제일 적절한 인덱스를 찾아서 쿼리를 실행시킨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속도가 올라가는데, 검색 속도가 올라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트레이드오프가 있었죠. 저장 공간을 더 먹고, 그리고 평상시에 라이팅을 하거나 딜리팅을 할 때 그 인덱스 구조를 관리하기 위해서 메인터넌스 코스트가 더 든다. 이런 이야기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인덱스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타입이라고 했던 인덱스 시퀀셜 아니면 그냥 시퀀셜 파일을 살펴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거는 이 카테고라이제이션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의 카테고라이제이션이 있고, 하나는 덴스냐 스팔스냐, 또 다른 거는 클러스터링이냐 넌 클러스터링이냐, 이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덴스인지 스팔스인지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id가 걸려 있는데 모든 유니크한 id 값들이 이 서치 키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치 키에다가 그 해당하는 레코드로 가는 포인터가 붙어서 인덱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모든 인덱스의 유니크한 값들이 서치 키로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덴스 인덱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은 좀 다른 경우예요. 앱트네임을 기준으로 인덱스를 걸고 있어요. 역시 근데 여기서도 모든 유니크한 디파트먼트 네임이 서치 키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덴스 인덱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나온 경우는 아이디에 인덱스가 걸렸는데 그 값들 중에서 3개만 선택적으로 서치 키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보다 작으면서 그 중에 제일 큰 서치 키가 이제 기준이 돼서 거기서 가리키고 있는 레코드를 기준으로 출발해서 내가 찾던 값을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스팔스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스팔스하게 링크가 나타나는 경우에, 스팔스하게 포인터가 형성되는 경우에 얘는 쓰려면은 이제 서치 키의 순서와 데이터가 저장된 순서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팔스 인덱스면은 데이터가 그 순서가 서치 키랑 같아야 된다. 이 얘기는 클러스터링 인덱스의 정의랑 같죠. 그래서 구분을 하면은 이제 뭔가가 스팔스하다, 인덱스가 스팔스하다라고 하면은 얘는 클러스터링 인덱스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유추가 된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덴스 인덱스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도출되는 포인터가 스팔스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에서처럼 덴스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형성되는 포인터가 역시 덴스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덴스하게 나타나면 사실 순서가 지금은 다 양쪽이 같게 되어 있지만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어도, 만약에 파란색 영역을 셔플해버려도 포인터가 다 알아서 자기 자리 찾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덴스 인덱스면은 저 순서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넌 클러스터링일 수도 있다. 근데 위에서처럼 이렇게 유도되는 포인터가 그래서 결국 스팔스한 경우는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은,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다 그러면은 인덱스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죠. 클러스터링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덴스의 경우는 넌 클러스터링일 수도 있고 클러스터링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세컨더리 인덱스, 얘는 넌 클러스터링 인덱스의 별명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인덱스가 넌 클러스터링이면은 우선 셀러리에 인덱스가 걸려 있는데 두 개의 순서가 다르죠. 서치키 순서 그리고 데이터의 순서가 서로 다른 경우였고, 또 동시에 하나의 서치키가 여러 개의 레코드를 가리켜야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일로 가는 매핑 레이어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매핑 레이어가 있을 때 이 매핑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포인터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서치키가 있다 그러면은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넌 클러스터링 이야기를 했잖아요. 넌 클러스터링이면은 덴스하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근데 앞서서 봤던 예에서 클러스터링 인덱스의 경우는 덴스할 수도 있고 스팔스할 수도 있죠. 이런 관계들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트리에서부터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퀀셜 파일 형태로 인덱스를 이렇게 구현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주된 이야기는 트리랑 같이 나옵니다. 트리를 가지고서 인덱스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앞서 봤던 인덱스 시퀀셜 파일들은 뭐 문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덱스 시퀀스가 쭉 있으면은 레코드가 많아진다라고 해봐요. 그럼 이제 점점 길어지죠. 그래서 내가 서치해야 되는 그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요 얘가 이제 대표적인데 모든 아이디가 유니크해서 모든 아이디가 여기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리스트로 구현돼 있다 그러면은 뭔가 찾기 위해서 나는 얻는 베네핏이 전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찾아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우선 댄스 인덱스인 경우에 내가 시간적으로 얻는 베네핏이 없을 수도 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얘가 되게 길어졌어요. 만약에 이게 되게 길었으면은 역시 그 서치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요. 동시에 되게 긴 데이터베이스 서치 키에서 뭔가가 지워져요. 그럼 지워져야 돼요. 뭔가가 지워져요. 지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어딘가에 새로운 레코드들이 막 들어가요. 그러면은 요 리스트 자체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해야 되는데 관리 비용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고 해요. 그러면은 모든 가변 리스트가 유지되는 방법은 자기 그 공간이 꽉 찼을 때 자기 현재 사이즈보다 더 큰 빈 리스트를 만들고 현재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옮겨야 돼요. 이런 형태로 리오거나이제이션이 일어나요. 그렇게 저렴한 작업은 아니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두 가지가 여기 적혀 있어요. 서치키가 되게 많아지면은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나요. 해시 테이블로 비슷한 구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시 테이블도 비슷한 문제를 겪어요. 그리고 지웠다가 썼다가가 뭐 계속 반복되면서 리오거나이제이션이 주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그리고 역사가 우리한테 제시하는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B 플러스 트리 쓰자 하는 거예요. B 플러스 트리를 쓰면은 얘가 인설션과 딜리션이 일어날 때 리오거나이제이션을 같이 해요. 여러분들 뭐 AVL 트리나 레드 블랙 트리를 혹시 구현해 봤으면은 아니면 혹시 오퍼레이션 디테일을 봤으면은 모든 인설션이 일어날 때 모든 딜리션이 일어날 때 그 구조 자체도 밸런싱을 다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장점이 리오거나이제이션이 매번 일어나는데 대신에 그 변화가 되게 국소해요. 로컬하게 일어나고 그 작업 자체가 작고. 그 얘기는 이제 트리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유지비가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그 지속적이라는 부분이 디서벤티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된 인설션이랑 딜리트 오버헤드가 생겨서 이제 일정 분량만큼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즐겁지 않은 일일 수 있겠죠. B 플러스 트리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였고요. 약간 스텝백해서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이야기했던 것부터 이제 우리의 논의도 시작해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 컴퓨터를 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한테 트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밑에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자라나요. 그리고 가지들을 뻗죠. 그리고 가지가 또 이렇게 서브 브랜치를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서브 브랜치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뻗어나가요. 그리고 끝에 가면은 뭐 리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요거에 대한 어떤 애널로지로 만들어졌던 데이터 스트럭처였죠. 대신에 루트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말단에 있는 애들이 리프예요. 그리고 얘는 밑으로 자라나죠? growing down 한다. 아까는 growing up, branching out 뭐 이렇게 얘는 growing down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통해서 뭔가 계층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루트에서부터 메인 브랜치, 그 다음 브랜치 타면서
어떤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트리 데이터 스트럭처 자체가 그런 하이라키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데이터 스트럭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트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는. 근데 트리와 그래프를 구분하는, 그래서 그래프도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트리와 그래프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사이클이 있다 없다예요. 그래프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트리는 사이클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노드는 0개 혹은 뭐 이상의 차일드 노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일드 노드는 각각 최대 한 명의 노드 하나의 페어런트를 가져요. 요게 사이클이 없게 만드는 부분에도 기여를 일정 부분 하고요. 그리고 노드 without parent, 페어런트가 없는 노드를 가리켜서 루트라고 하고요. 얘가 루트죠. 그리고 children이 없는 노드를 가리켜서 리프라고 해요. 여기 얘네들이 다 리프죠. 그랬을 때 몇 가지 터미놀로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디그리를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는 뭐 브랜칭 팩터라고도 하는, 그래서 children 서브트리의 개수 아니면 children의 개수를 나타내요. A의 디그리는 하나, 둘, 셋, 세 개예요. C의 디그리는 1이에요. B의 디그리는 하나, 둘, 두 개예요. D의 디그리는 H, I, J 해서 세 개예요. 뭐 이런 식으로 노드가 뻗어나간 개수를 세면은 얘가 디그리가 됩니다. 그 디그리 오브 A tree라고 하는 거는 노드 전체들을 봤을 때 제일 높은 디그리가 있겠죠. 그걸 가리켜서 이 트리의 디그리다라고 합니다. 이 트리에는 통틀어서 제일 높은 디그리가 3이죠. A에서 3, D에서 3, 뭐 이렇죠. 리프는 디그리가 0인 노드들을 가리켜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리고 페어런트가 같은 레벨에 있는 노드들을 가리켜서 시블링이라고 합니다. H, I, J가 시블링이고 B, C, D가 시블링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패스라고 하는 컨셉이 우리한테 좀 중요할 수 있는데, 패스는 기본적으로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경로를 의미를 해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은 루트에서부터 패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루트를 기준으로 K까지 패스 그러면은 루트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M까지 패스 그러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뭐 하나 노드를 지정을 할게요. 2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ancestor는 루트까지 등장하는 모든 노드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B랑 A가 ancestor가 2의 ancestor가 되고요. descendant는 밑으로 거꾸로 가는 노드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2의 descendant는 K랑 L이 있고요. 뭐 비슷하게 D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루트까지 A가 ancestor가 되고 HM은 descendant, 역시 IJ도 D의 descendant가 되죠. 그리고 트리를 얘기할 때 루트를 기준으로 몇 번 합을 탔냐, 몇 번 엣지를 탔냐, 이 이야기를 이제 레벨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컨벤션이 있는데, 하나는 루트를 레벨 0으로 보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루트를 레벨 1로 보는 거예요. 네, 뭐 우리 논의에서는 루트를 레벨 1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은 이제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런 식으로 늘려갑니다. 그랬을 때 하이트나 뎁스 오브 트리라고 하면은 제일 많은 레벨 수를 하이트라고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트리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하는 거죠. 얘는 이제 서브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서브루트보다 작은 숫자 다 왼쪽으로 가라, 서브루트보다 큰 숫자는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왼쪽으로 가면 다 작은 거, 오른쪽으로 가면 다 큰 거, 요 개념이 이제 리커시브하게 나타나는 트리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고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하면은 내가 특정 값을 지정해서 그 값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찾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시간이 로그 n으로 줄어드는 그런 것들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특징으로 BST,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컴플리트 트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일반적으로는 may induce a imbalance tree, 밸런스 되지 않는 트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관리하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싫어하는 가능성들을 찾으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뭘까 하고 월스트 케이스를 떠올리죠. 그랬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데이터가 인크리징 모드 아니면 디크리징 모드로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1, 2, 3, 4, 5를 차례대로 입력해라 라고 들어왔다면은 이제 1을 제일 먼저 입력하고 루트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2를 받았어요. 2는 1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요. 3은 1보다도 크고 2보다도 크니까 라인모스트 한쪽으로 오른쪽 끝으로 가요. 4는 1, 2, 3 모두보다 크니까 또 밑으로 오른쪽 끝으로 가요. 5도 여태까지 들어온 애들보다 크니까 계속 밑으로 이렇게 브랜칭 아웃을 해서 가는데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쭉 늘어져요. 그럼 우리는 BST를 만들기 위해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 만들려고 별도의 스트럭처도 짜고 코드도 구현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 나한테 주어진 거는 결국 리스트 같은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이러면은 트리 안에서 서치를 하는데 어떤 숫자를 찾든 그거에 걸리는 시간이 big of n으로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죠. 바운드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BST 구조를 구현해서 엑스트라 코스트를 이렇게 지불을 하는 게 이제 서치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로그 앤 타임에 뭔가를 찾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못한다,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걸 좀 해결하려고 이제 랜덤하게 키를 지정하는 랜덤하게 그 서브 트리의 어떤 기준이 되는 값을 지정하는 방법이 제안되게 되는데 이건 좀 복잡해요.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궁극적인 솔루션은 데이터 스트럭처 자체를 인설션 아니면 딜리션이 일어날 때 지속적으로 오거나이즈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오거나이제이션의 핵심은 밸런싱이에요. 그러니까 서브루트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면은 그걸 재조절하자. 이런 개념이고요. 여러분들 분반마다 다를 수 있는데 데이터 스트럭처 수업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ABL 트리를 다루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과목에서 레드블랙 트리를 다루고요. 그리고 우리 데이터베이스 수업에서는 B 플러스 트리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밸런스 트리다 이렇게 좀 묶어놓고 생각하면 좋고요. 그래서 요 B 트리라고 하는 게 모든 알고리즘이 그래요. 딱 처음부터 B 플러스 트리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제안하고 이 사람이 베리에이션 제안하고 이랬을 때 한 5년 내지 10년에 걸쳐서 다양한 안들이 제시가 돼요. 학계에서요.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어떤 알고리즘이 제일 좋다는 걸 시간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B트리 패밀리라고 하는 게 이제 밸런스드에서 따온 B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자동으로 하는 그런 트리, 그래서 어떤 큰 원칙들이 비슷비슷한 그런 알고리즘들 그리고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다수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특징이 얘네들은 스토리지 프렌들리해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 트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 스토리지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퍼포먼스가 랜덤 서치랑 시퀀셜 서치 모두에서 되게 좋아요. 이 내용들은 데이터 구조를 실제로 이제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자체가 가정하고 있는 게 많이 없고 여러 프로그램에 잘 붙어서 돌아가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그래서 여러 베리에이션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1973년도에 제안됐던 B 플러스 트리라고 하는 게 많이 쓰이고 우리 수업에서도 다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B 플러스 트리는 셀프 밸런싱 트리, 그래서 데이터를 솔트되게 하면서도 서치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네,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했었는데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좀 전에 봤잖아요. B 플러스 트리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일반화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하는 거는 서치 키에 들어갈 수 있는 값, 노드에서 저장하는 값이 하나죠. 그리고
각 노드의 children이 최대 2개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요거보다 더 일반화돼서 m으로 바운드되는 뭐 멀티플한 children 아니면 멀티플한 서치 키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량의 리드 앤 라이트를 하는 작업에 이 데이터 스트럭처가 되게 특출나게 좋대요.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대량 데이터 처리를 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선호가 된다. 얘의 어떤 핵심적인 장점은 O log of n이 개런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든 리프 노드가 루트에서부터 그 패스의 길이가 항상 로그 n이다 하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이 그림 살짝 살펴봤었죠. M-way 서치 트리라고 했던 게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었고 그랬을 때 BST는 two-way 서치 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M-way 서치 트리의 경우에 서치 키를 n-1개 저장할 수 있고요. children을 최대 m개 가질 수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서 두 줄로 이렇게 나타나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쪽이 m-1 서치 키 그리고 밑에 쪽이 m개의 children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할 그림은 한 줄로 이렇게 플래튼된 그림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 플래튼된 그림이 여기 있어요. 요 사이사이에 조그만 애들이 포인터예요. children으로 가는 포인터예요.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있는 좀 큰 애들, 요 세 개의 큰 값들이 서치 키입니다. 그랬을 때 4way니까 최대 노드 하나가 3개의 서치 키까지 가질 수 있고요. children은 4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부가적인 어떤 특징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 perfectly balanced 이렇게 돼 있어요. perfectly balanced는 complete이랑 달라요. complete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two way라고 할 때 루트가 있고 그 밑에는 2개가 있고 그다음에 4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2의 몇 승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로 매 레벨 가질 수 있는 최대 노드 수를 항상 갖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컴플리트 트리라고 하면은 우리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퍼펙트리 밸런스드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리프 노드가 루트에서부터 리프 노드까지 거리가 똑같아요. 완벽하게 밸런스 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특정 패스에 해당하는 노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없는 건데 리프 노드까지 모든 거리가 다 똑같아요. 있다라고 하면 거리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거리가 항상 로그 n이에요. 그리고 루트가 아니고 리프가 아닌 경우에 그 중간에 있는 노드들에 대해서 이너 노드라고 하죠. 모든 이너 노드들은 항상 절반씩 차 있어요. 절반 이상이 항상 차 있어요. 루트 노드는 좀 예외인 게 만약 그 루트 자신이 리플 수에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노드만 있고 칠드런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도 루트 노드 그 스스로 n-1개의 서치 키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루트 노드가 리프가 아니고 근데 칠드런이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 2개의 칠드런은 항상 있어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 작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observation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쓱 봤는데 들어와 볼게요. 보면은 각각의 노드가 있고 각각의 노드가 4개의 children까지 가질 수 있는 형태 그리고 3개의 서치 키까지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노드가 그려져 있어요. 4A니까. 그래서 이 노드들을 보면은 children 기준으로 볼게요. 항상 절반 이상이 차 있죠. children 기준으로. 그런 한 가지 특징이 있고요.
조금 뒤에 볼 내용인데 얘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일반화라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만약에 카츠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K는 A, B, C, D, F, G, A, B, C, H, I, J, K, L, M, N 그래서 M보다 일찍 오죠. M보다 빨리 사전에서 나오니까 작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왼쪽 루트를 타요. 그리고서 아인슈타인 보다 사전에서 늦게 나오죠. 골드 보다도 사전에서 늦게 나오죠. 골드 다음에 있는 링크를 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노드가 주어지죠. 이 노드 안에서 이제 시퀀셜 서치를 하는 거예요. 얘가 리프 노드다를 알면은 리프 노드 시작 전부터 시퀀셜하게 서치해서 카츠라는 사람을 찾아요. 찾으면은 그 바로 앞에 있었던 링크를 타고 가면은 그 사람에 해당하는 레코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오는 동안에 등장했던 사람들 이름이 있죠. 아인슈타인, 골드, 모차르트, 스리니바산 이런 이름들이 있죠. 해당하는 이름은 이제 이렇게 트리를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보면은 모차르트라고 하는 이름이 리프에 또 한 번 나타나요. 스리니바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리프에 또 한 번 나타나고 골드도 한 번 더 나타나고 아인슈타인도 한 번 더 나타나요. 그러니까 리프 노드들을 제외하고 이 위에서 나타났던 서치 키들은 리프 노드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노드들을 볼게요. 요 각각 노드 안에서는 알파벳 순으로 또 정렬이 되어 있죠. B 다음에 CA 다음에 CR 요 안에서도 정렬이 되어 있어요. 아인슈타인, 엘사이드 그다음에 골드, 카츠, 킴 뭐 이렇게 각각 노드 안에서는 정렬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노드 안에서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정도 이렇게 빛 플러스 트리의 어떤 외향적인 부분들 쭉 봤는데 질문 있나요?